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장예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예찬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뭐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4.10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예찬. 이름 다들 아시고 얼굴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번 총선 때 어떤 짓을 했는지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장예찬이 원래 당초에는 부산 수영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이내 그 과거에 했던 그런 각종 언행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막말 논란이 일었고 그 다음에 지역 비하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걸 갖다가 도대체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내 여기에 또 반발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팔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정치적 양자라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내가 부산 수영에 예산을 다 끌어갖고 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자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을 담고 있었던 그 국민의힘 그리고 뭐 선당무사 운운했던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뭐 가짜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반윤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진골이라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총선 득표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9%밖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선거비 보전 기준을 잘 아실 겁니다. 선거비 보전 기준은 어떻습니까? 15%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에는 선거비 전액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득표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반액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 미만일 경우에는 이런 한 푼 받지 못합니다. 장예찬은 득표율이 9%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한 푼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지출한 선거비고 장예찬이 비공식적으로는 선거비를 얼마나 지출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로 아주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팔고 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지지율밖에 그런 득표율밖에 얻지 못하느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거는 철저하게 부산 수영구 주민들이 부산 수영구의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냐 안 찍냐 이 문제보다도 장예찬이라는 자를 심판해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계속 얘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호가호위하는 듯한 그 자를 갖다가 심판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아주 처참한 득표율을 기록하게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장예찬을 지금 현재 이 대통령실에서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예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보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대통령실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통령실로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인적 자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썼던 사람 다시 쓴다. 이런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팔고 나던 장예찬도 대통령실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아주 이거는 근거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뉴미디어 비서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당연히 대통령이 가장 수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석비서관이 있습니다.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서관이 있습니다. 1급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정고시 있지 않습니까? 행정고시 합격해서 5급 사무관으로 출발해서 평생을 승진을 거듭해도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행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 엘리트들조차도 30년 동안 봉직을 한다고 해도 1급 관리관을 달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만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예찬이라는 자가 1급이란 그 자리, 비서관이니까 그 자리를 과연 맡을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이 1급의 연봉은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그걸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받을 만한 또 자격과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장예찬을 쓰려고 하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이런 구상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과연 적절한가? 이건 과연 우리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장예찬이 과연 뉴미디어 비서관에 적합한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뉴미디어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뉴미디어 비서관 딱 2명 있었습니다. 이상엽이라고, 이 사람은 네이버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대관 업무를 담당했고, 그걸 봤을 때 꼭 이 사람이 뉴미디어 비서관을 꼭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냐, 그렇게는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대관 업무와 뉴미디어 이것과는 좀, 아니 네이버에 근무했다고 해서 뉴미디어 이거를 갖다가 맡긴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네이버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관 업무 홍보 업무를 맡은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뉴미디어 비서관직을 맡겼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두 번째는 천효정이라고 1986년생 KBS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SPC라고 그 뭡니까 파리바게뜨 하는데 거기에 지금 뉴미디어실 실장으로 있습니다. 전무 직급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KBS 기자였고, KBS 기자인데 과연 뉴미디어와 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공석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장예찬이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간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아니 그러니까 앞선 인물은, 이상엽이라는 인물은 맡은 업무를 떠나서 어쨌든 네이버라는 우리가 소위 뉴미디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 업계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쪽 업계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KBS 기자, 이 사람은 솔직히 전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언론 현장을 조금 누볐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식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예찬은 대체 미디어에 대해서 무슨 식견이 있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공부를 한 바도 있습니까? 그런 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장예찬이 뉴미디어 비서관에 갑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뉴미디어 비서관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비를 들여서 자기의 개인 비서로 쓴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비서 아닙니까? 대통령의 비서. 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장예찬이 뉴미디어 비서관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타당성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실 인사라고 해도. 그런데 장예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뭐라 그래야 될까, 장예찬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이 보는 이런 시각과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얘기할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예찬이라는 사람은 우리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는 공직을 맡기에는 뭔가 그 자격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아니 실제 총선 과정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이 취소됐던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장예찬이 무슨 뉴미디어와 관련이 있고 미디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종편에 무슨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라고 그런 직함을 달고 나와가지고 얼굴 비춘 거 말고 대체 미디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야설 비슷한 소설, 연예인 실명을 갖다가 그대로 써가지고 야설 비슷한 소설을 쓴 자, 그리고 조폭의 자서전을 대필한 자가 대체 어떻게 이 나라의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실에 있는 그 대통령실의 공적 참모로서 뉴미디어 비서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장예찬의 공천이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난교 같은 이런 성적 표현을 저는 그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성적 표현을 쓰면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의 역풍을 맞을 만한 그런 단초를 제공한 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정말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지역 비하를 했던 거, 이게 아무리 어렸다고 해도 어렸어도 20대 중반이었습니다. 26, 7살 때 쓴 글입니다. 이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서울과 부산, 그것도 또 우리나라 수도하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를 갖다 그렇게 비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천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뉴미디어 비서관, 총선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갖다 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집권 세력 안에서 두 축을 이룰 수 있는 윤석열 정부와 이 국민의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결정을 갖다가 전적으로 지금 배치되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그냥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린 거는 이와 같이 기존에 해왔던 거에 대한 어떤 수정, 시정 요구, 그러니까 뭐 이재명과 친하게 지내라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민 상식과 벗어난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왜 근거 없는 그런 고집을 피우지 말으라는 식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 민심이 표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특히 인사에서 이런 식의 고집이 계속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자승자박을 하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장예찬의 공천 취소 이후 행보가 어땠습니까? 곧바로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았고, 이 상황에서 장예찬이 국민의힘 결정에 반발하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지세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적한테 반사 이익을 허용하고 적한테 어부지리를 허용하는 그런 결정을 이 장예찬이가 강행했지 않습니까? 장예찬이가 실제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우세를 점했습니다. 선거 거의 막판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이 결국에는 이 표로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안 찍기보다는 장예찬, 이와 같은 장예찬을 심판했다. 왜 심판합니까? 장예찬이 국민의힘 후보를 계속 비방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장예찬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장예찬이 자기 선거사무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김건희 여사 사진을 걸어놓고 마치 자기가 정치적 양자라도 된다는 듯이, 자기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 부산 수영구에다가 무슨 예산 폭탄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듯이, 왜 떨어뜨립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가 예산을 갖고 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예찬의 호가호의인 듯한 그런 언행, 이런 걸 갖다가 심판한 거 아닙니까? 장예찬이 대통령 파리를 한 걸 갖다가 심판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진골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부산 수영을 뭐 마치 터줏대감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원래부터 이 국민의힘에서 뭔가 지분이라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 전에는 선당구사 운운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나 당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 나 탈당한다, 나 무소속 나온다, 나는 오로지 윤석열만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장예찬을 부산 수영구 주민들이 결국엔 표로서 심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그 옆에다 두고 쓴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이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의 그 민심을 갖다가 또 부정한 셈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부산 수영구 주민들은 결국에는 장예찬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9%만 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또는 뭐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장예찬을 뉴미디어 비서관 1급짜리를 주고 우리 국민 세금을 받는 그런 월급으로 받아가는 그런 자리를 준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그 주기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와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 이 주기환은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입니다. 무슨 알게 된 지는 한 30년 정도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번에 국민의 미래 거기에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후순위 번호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24번인가 그랬을 겁니다. 24번은 당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2020년 미래통합 미래 뭡니까? 미래한국당 그 번호를 봤을 때 한 18번, 19번까지가 당선권이고 그 20번 후로는 당선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 주기환이 24번을 받았고, 이 주기환이 24번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반발하며 이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이 찐윤이라고 분류되는 이철규가
호남 출신을 홀대했다는 이유로 막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이 비례대표 선순위를 요구했습니다. 주기환 등에 대한 이 비례대표 선순위를 요구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당이.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날에 바로 주기환을 대통령의 민생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주기환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호남 출신 저도 잘 모릅니다. 주기환이 대체 호남의 그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기환이 지금껏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뭘 위해서 싸워왔습니까? 주기환이 호남 우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 우파. 정말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호남 우파. 그럼에도 호남 우파는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우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환이 호남 우파를 대변할 자격이 있습니까? 호남 우파를 상징하는 사람입니까? 호남 우파를 위해서 그동안 뭔 활동을 해왔습니까? 주기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이란 거 말고 뭘 해왔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비례대표 선순위를 요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 민생특보를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관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민생특보로 갑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장예찬이 그러면 왜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갑니까? 뉴미디어 비서관이 아니라고 해도 대통령실의 그 어떤 직책이라고 해도 왜 이 사람이 공직을 맡습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청년재단 이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판에 이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대통령실에서 참모랑 자기가 이제 윤석열의 1호 참모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다녔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참모 직함을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뉴미디어가 대체 뭡니까? 뉴미디어가 대체 뭐고 장해찬의 전문 분야는 대체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라는 게 유튜브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뉴미디어라는 게 이 대통령실에 또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주장만 계속하는 이 두 사람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만 하는 유튜브를 관리하는 게 뉴미디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뉴미디어 비서관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뉴미디어에서 이 국정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갖다 담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뉴미디어 비서관실일 텐데 장예찬이 대체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